1, 2, 3에 대하여. 요식 우리가 본 적 있네. 딴 거 빼고 요식. 요식 어떻게 푼다고? fx를 t로 치환해가지고 t값을 구한 후에 다시 t값을 fx로 놓고 우리 문제를 푼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뭐 어떤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물론 이 문제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는 실수 범위. 얘는 원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적어볼게요. 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지 했던 것 같아요. FFX에 대한 얘기를 FX로 보는 순간 이 합성함수는 어려워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봐라 했지. F 뭐로 보든지 아니면 FF 얘를 하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보든지. 왜긴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하나의 함수고 얘도 하나의 함수야. 함수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죠? 정역의 원소가 같고 그에 대한 함수 값들이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똑같아야 되고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2, 3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을 봤을 때 F1이 어떤 값이 나오면 얘도 영향을 받겠죠. 이 F1하고 이 F1이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F1을 나는 뭐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F1은 A가 하나 나왔고 F1이 A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다시 뭐야? FA가 있다 이 말이죠. FA는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같겠지. 그럼 이 A라는 수는 가능한 수가 뭐 있어? 1, 2, 3이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만약에 A가 1이라면 F1이 되니까 FF1은 1이 된다. 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됐습니까? 근데 A가 2가 되면 F1이 2가 되고 F2는 또 2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해됐습니까? 생각됐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FA가 A인 상황과 FA가 B가 되는 상황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야. FA가 A가 되는 거 그대로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항등함수는 함수를 만들 때 보통은 다 똑같은 틀에 갇혀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쉬운 것이 나온다 이거지.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거고 FA가 A가 되면 위에서 했듯이 A 다시 말해서 FFA는 FA가 A니까 FA가 되고 다시 A가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 다시 말해서 성립을 한다 이거지. FA가 A가 되는 상황은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을 시킨다 이 말이고 FA가 B가 되면 FA가 B가 된단 말은 FFA가 FB가 되면서 얘는 다시 B가 돼야지 두 개가 같겠죠. 그러면 FA가 B가 되면 FB는 B가 돼야 된다. 두 가지 흐름이라고. 얘를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1로 가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그러지? 근데 1이 2가 되면 F1이 2가 되면 F2는 2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1이 2가 되는 순간 2는 2로 가야지 요걸 조건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류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분류 작업. FA가 A가 되는 상황이 총 몇 가지가 있어? 총 3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 1이 2로 가면 2는 2로 가야 돼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흐름은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분류 작업을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FA가 A가 되는 개수로 분류를 한다 이거야. 1이 1로 가는 똑같은 걸로 가는 개수가 분류 작업인다. 그럼 이해되시죠? 이런 것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원소가 정해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많이 나올 거고 그때 분류 작업을 뭘로 하는 게 편하다? FA가 되는 개수로 분류를 한다 이거지. 첫 번째, 개수가 3개인 경우. 3개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겠죠, 함수가. 두 번째, 2개가 되는 상황이 있겠네. 2개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 2, 3 중에 이렇게 되는 게 2개다 이 말이야. 2개가 되는 것은 둘 중에 선택을 하겠죠.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겠죠. 선택이 되면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그릴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순간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나는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3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3은 어디로 갈 수 있어? 3으로 간다고 한 게 2개만 간다고 했으니까 3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 1 또는 2로 가겠지. 3이 1로 갔어. 말 되나요? 아까 얘기했지. 3이 1로 가면 1은 1로 가야 된다. 3이 2로 가면 2는 2로 가야 된다. 말 되겠죠?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세 번째, 한 개인 경우는 하나 골랐죠? 하나 골랐어요? 그럼 2는 어디로 가야 돼? 2는 2로 안 가겠지. 한 개라 했으니까. 2가 3으로 가면 어떻게 된가요? 2가 3으로 가면 3이 3으로 가야 되겠지. 한 개라는 점에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2가 1로 갈 수밖에 없다. 2가 1로 가면 1이 1로 간다. 말 되지? 3도 1로 가야겠다. 3이 1로 가면 1이 1로 가야겠다.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죠.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돼서? 자, 이 문제는 너희들이 몇 개짜리를 해봐야 되냐면 4개짜리를 해봐야 돼요. 해보세요. 4개짜리. 4개짜리. A가 1, 2, 3, 4일 때 요거에 대한 함수가 몇 가지 있는지를 한번 해봐라고요. 왜 안 해? 왜 안 해? 선생님 전화 온다고 해서. 상황에 맞게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개수를 세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빨리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요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이야. 알겠죠? 그리고 내가 아니까, 왜냐면 1이 2로 가는 상황은 1이 3으로 갈 수도 있어요. 4로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분류 작업을 예로 하는 게 편하다고. 역으로.
4개는 함수가 하나 있겠죠. 1, 1, 2, 3, 3, 4, 4. 두 번째, 3개는 어떻게 됩니까? 3개는 일단은 골라줘야겠죠. 골라줬어요? 그러면 3개가 어떻게 갔다? 반드시 갔다 이 말이겠죠. 그럼 4가 할 수 있는 데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세 번째, 2개입니다. 골라줬어요. 2개 골라주면 나머지 3, 4가 어디로 갈 수 있어? 1, 2로만 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 좀 전에 공부했지. 그래서 뭐가 됩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네 번째, 1개면 골라주고 한 가지밖에 없겠죠. 다 정확한 1의 세제곱. 0개인 거는 안 했어. 0개인 경우는 여기 선생님이 0개인 경우는 안 했지. 0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0개가 될 수 없어? 1이 2로 가면 2는 무조건 2로 가야 돼. 이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개는 없어서 안 한 거야. 이해되시죠? 다음은 2도 가고 3도 가고 4도 가야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갔어. 2는 어디로 가야 돼? 이가 이 3으로 간다고? 아니 2가 3으로 가면 3은 3으로 가야 된다니까? FA가 P이면 FP는 B로 가야 돼. 안 된다고. 이게 너가 이 문제를 풀려면 요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요걸 이해를 해야지 저 분류작업이 의미가 있어. 앞으로 우리가 함수 형태에 대한 개수 셀 때 이 작업을 꽤 많이 할 거야. 이 작업을 많이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분류 작업을 이렇게 분류한다 이 말이야. FA가 A 그대로 가는 거에 개수로 분류 작업을 하면 문제가 훨씬 더 깔끔하게 편하게 풀어질 것이다 이거야. 54번 갑니다.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는 모두 1대1 함수이면 합성도 1대1 함수다. 맞는 말인가요?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가 일단 개수가 어째야 돼? 똑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놈으로 가야겠지. 화살표 라인이. 그러면 NA하고 NB가 같아. 얘들 1대1이니까 NB하고 NC도 같겠지. 개수가.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개수도 같은데 A에서 V로 가는 화살표가 라인이 다 다르고 B에서 가는 C로 가는 화살표 라인이 다 다르니까 A에서 C로 갈 때도 화살표 라인이 다 달라지겠죠. 이게 됩니까? 얘가 X이면 얘는 역함수이다. 이거 어쩐다 했어요? 얘에서 1이 가는 것은 틀렸다고 했습니다. 틀렸다고 했어. 알겠어요? 상식적으로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X하고 FG를 하나 함수로 생각하라 했지. 일단 하나 함수를 X를 넣었더니 결과적으로 X가 나왔지. 2를 넣으면 1이 나왔습니다. 2를 넣으면 2가 나왔어요. 함수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할 게 뭐냐면 정의어가 공역이야. 그러면은 이거 이면이라는 말은 내가 정의역과 공역을 내 마음대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단 정의역에 있는 원소만 집어넣을 거 아니니? 그럴 거 아니야. 공역 안에 내가 1을 넣었으면 1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공역 안에 1만 있으면 돼. 무슨 말이냐면 니은의 상황은 상식적으로 일단 틀린 것이 X 집합을 1, 2라 하고 Y 집합을 1, 2, 3으로 잡을 수가 있다 이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G서클 F라 볼 수가 있겠지. 이게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갈 수 있어. 하지만 어째? 뒤집을 수는 없어.
역함수를 말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이거지. 1대1 대응의 첫 번째 생각은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물론 개수가 같을 때도 예시를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알겠죠? 다음 얘는 역함수이면 FNA다. 맞나요? 맞아? 얘랑 같으면 얘는 이렇게 가야 돼? 아까 좀 했던 거야. 함수가 같은 거죠. FA하고 F 인버스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잖아. 두 개 함수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같은 거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면 되겠지. FA가 B가 나오면 F 인버스 A도 B가 나오면 되잖아요. F 인버스 A가 B가 나왔다는 말은 FB가 A가 되는 상황이야. A가 B로 가고 B가 A가 되면 얘를 만족을 한다고.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 것 중에 얘가 두 개의 방정식을 가지고 두 개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어요. 얘하고 얘의 뭐로 생각할 수 있어? 연립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얘하고 얘의 연립이고 그거에 교점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지금. fx하고 f 인버스 x가 같다는 말은 두 개의 함수의 교점에 대한 생각이야. 그렇지? 근데 fa가 a가 된다는 말은 교점이 이 말은 즉슨 뭐야?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한다 이 말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해줬어? 얘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지. 증가함수하고 말 안 해줬니?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 왜냐면 역함수는 증가함수도 있고 감소함수도 있을 거 아니야. 역함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올라가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거, 계속 감소하는 거. 증가함수는 교점이 어디에 있어? y는 x 위에만 있다고. 증가함수는 y는 x 위에만 있어요. 감소함수는 y는 x 위에 하나만 존재하고 또 뭔 말을 했습니까? a, b가 교점이라면 b, a도 교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이거의 뜻을 지금 이렇게 갖다는 것은 y는 x 위에만 있냐 물어보는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돼. 증가함수 y는 x 위에만 존재합니다. 감소함수 y는 x 무조건 하나 존재할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이 점하고 이 점은 y는 x 대칭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야. 퍼즐로 잔다. 뭔지 10분 만에 퍼즐로 자. 생각보다 너희들이 이런 유의 문제가 많이 틀려. 이게 정립을 잘해야 된다고. (57번입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고 갈게요. 디귿에 대한 식을 디귿 양쪽에 f 합성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fx가 x가 되겠네.
x 대신 a를 a 대신 x 넣은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화살표는 맞아? 역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알겠나요? 자,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해서 fx는 x라는 말하고 fx는 f 인버스 x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겠지. 이렇게 가는 거면 맞다겠죠? 이렇게 가는 거면 맞아?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역함수 존재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 역함수 존재.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야.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은 식이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서 요게 편할 것 같으면 요걸 쓰고 요게 편할 것 같으면 요걸 쓸 거라고. 이해되니?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FA가 B가 되고 FB가 A가 됐어요. A가 B로 가면 B가 A가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반드시 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FA가 B가 된다면 FB가 A가 돼야 이 식을 만족을 한다고요. 됐습니까? 됐어요? 두 개가 짝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두 개가 짝을 세트가 된 거야. 다른 말로 크로스. FFX가 X가 되는 상황, FX가 F 인버스가 되는 상황, 둘 중에 내가 필요한 걸로 문제를 풀 거고. 알겠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세트가 된다. 크로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러한 함수의 개수가 나올 거야. fx가 x가 되는 함수의 개수. 그때는 어떤 상황이다? 세트를 이루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가는 건 되고에. 준혁이 또 잘래? 수업을 들어오지 말아야겠지.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걸 떠나서 실력하고는 상관없어요. 말했어. 실력 너희들 부족한 애들은 그럴 수 있어. 성실하지 못하면은 수업이 집중 못하면 의미가 없어. 자기 실력에서 조금씩 올려가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잖아. 내 실력이 안 좋은데 갑자기 100점 맞을 수는 없어. 5점씩 10점씩 이렇게 올려야 돼.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지. 아 진짜 씨. 문제 풀어보세요. 네, 풀어줄라 했는데 풀어줄라 자니까 풀어. A에서 A로 가는 함수인데 A는 1, 2, 3, 4입니다. F하고 F 인버스 F에서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뒤에 마지막 돈 나가면 나올 거야 문제. 조금 전에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을 잘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집중 안 했죠. 쌤 말해서 F 인버스 F로 풀 건지 FFX는 X로 풀 건지 그건 생각을 하고
어떤 걸 풀어도 관계는 없어.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선생님 말을 이해를 못했고 식에 대한 표현법이 좋지 않다 이 말이야. 답은 바로 나와야 돼. 너희들은 끌적끌적해서 풀 거니까. 설명하도 않을 거잖아. 칠판 봐. F는 F 인버스를 FFX는 X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가는 건 된다고요 무조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크로스가 된다 했지. 크로스가 되면 어쩐데 1이 3으로 가면 3은 1로 가야 된다고. 두 개가 세트가 돼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분류 작업을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약식 표현이긴 한데 이 정도로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얘는 한 가지, 얘는 골라주면 되지 두 개. 조심할 점 얘입니다. 얘는 2로 나눠줘야 돼요. 4C 하면 안 돼. 4C, 2C 하면 돼. 중복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1하고 2가 세트가 되면 3, 4도 무조건 세트가 되니까. 세 가지밖에 안 나와. 2로 나눠줘야 돼. 중복.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냐면 이거 다음에는 이제 이게 나오겠지. 2개짜리가 되면 3개짜리가 나온다고. 이게 나온다고. 3개짜리 되면 이게 나온다고. 자, 3개짜리는 참고적으로 뭐냐면 3개가 세트가 되는 거야. 세트. 요거냐? 맞냐? 3개가 세트가 된다는 말은 이 3개가 세트가 돼서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 이거는 안 돼. 왜냐면 3번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1이 2로 가 있어. 이 과정은 안 돼. 3개가 세트가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주의사항은 3개가 세트가 되는 모양은 이 모양도 있고 이 모양도 있어. 두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세트를 하고 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4C3에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갈 수 있는 모양이 두 가지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의 형태, 이 형태에 대한 함수의 개수,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57번 1, 2, 3, 4, 5 x로 함수에 대하여 옳은 거를 고르시오.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x, f, x가 되면 조금 전에 했던 거지. 얘가 이렇게 된다 하면 f가 a인 원소 개수가 존재하냐 안 하냐 물어봤네. 조금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 크로스가 되면 크로스가 될 수가 있다고 했지.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몇 개야? 5개잖아요. 짝을 짓더라도 얘가 하나가 남아요. 다시 말해서 FA가 A인 원소가 존재한다는 말은 참이 되겠어요. 이유 알겠니? 5개니까 그래. 집합 X에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어떤 원소 하나라도 이 말이죠. 하나라도 이렇게 된다면
FB가 B인 X의 원소 B가 존재하냐 물어봤어요. 어떤 원소 X에 대해 하나라도 이렇게 된다면 FB가 B가 되는 원소가 존재하냐? 말이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한 것 같은데 뭐 있었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있을 때 FA가 A가 되는 상황과 FA가 B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FA가 B가 되면 FB는 무조건 B가 된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때는 뭐야? 함수의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키는 예를 구한 거지. 여기서는 어떤 원소만 그렇다 이거야. 어떤 원소만. 이게 여기에서는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 5가 1, 2, 3, 4, 5가 어떤 원소가 두 번 갔더니 얘가 됐다 이거야. 1이라고 합시다. 그럼 F1이 간 놈이 있을 거 아니야. F1이 이렇게 갔다 이거야. 그러면 F1이 이렇게 갔으면 얘는 뭐가 3이 되겠지. 3은 어디로 가야 돼? 3은 어디로 가야 돼? 어떤 원소 X가 여기다 1을 넣었다 이 말이야 내가.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지? 그러면 F1은 두 가지네. F1이 1로 가는 상황이 있을 거고 F1이 1이 아닌 놈으로 가는 상황이 있을 거야. F1이 1로 가는 것은 얘가 되니까 상관없어 이제. F1이 3으로 갔다 이 말이야 내가. 근데 F1이 3으로 가면 FF1은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어떤 원소 하나라도 이게 된다 했으니까 1이 3으로 간다고 하면 F1은 얘가 지금 3으로 갔으니까 F3은 3이 돼야 된다 해서 얘 존재하네요. 세 번째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얘가 3번을 갔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어. 얘도 어떤 입니다. 하나라도야. 하나라도 이게 되면 FC가 C인 집합 X의 원소가 존재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1, 2, 3, 4, 5가 내가 1이 가서 1이 나왔다 이 말이지. 그럼 내 맘대로 이거 생각하면서 쓰면 되겠지. 나는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을 거라고 해. 이렇게 됐네. 지금 1이 1로 갔잖아. 한 놈이라도 갔잖아 지금. 근데 FC가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다 이거지. 어떤 놈 한 놈이라도 1이 1로 간다고 했을 때 얘가 보이질 않았다 이거야. 나머지 애들은 얘를 엇나가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은 71번입니다. 자, 71번은 이 문제의 이론이 있는데 이론을 모르더라도 나는 이 얘네들을 가지고 F라는 얘를 원소를 적어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수학적 능력이야. 이론적 배경은 있지만 알았나요? 그러면 뭐 짝수일 때는 2로 나눠라 이거지. 2로 나누면 다시 2로 나누고 나서 다시 1이 들어가겠지. 또 2로 나누면 이 짝수면 또 2로 나눌 거야. 뭐까지 할 거야? 무조건 홀수까지 할 거야. 홀수까지. 무조건 뭐까지 갈 거야? 홀수까지 갈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이들은 다 어째 지워 나갈 거지. 이들은 지워 나갈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하나를 해봅시다. 나는 F5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홀수는 다 지워졌을 거니까.
짝수 2의 인수 다 지워졌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수가 있으면 F5로 들어오는 수가 있다 이 말이야. F 홀수로 들어오는 수들이 다 있을 거라고. 2를 다 지우고 나서 얘나 같다 이 말이야. 얘나 다 같다 이 말이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F5만 우리는 뭔 소리인지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고, F5는 어떻게 쓸 수 있어? F4 플러스 1로 줬겠지. 다시 얘가 4네. 4는 다시 뭘로? 1을 다 지워. 이렇게 되나요? 됐어? 그래서 F1이 있으니까 얘가 2가 된다 이 말이야. 이 인수는 싹 지울 거고, 홀수가 나온다 하면 그 홀수를 가지고 이런 식의 정리를 통해서 이 결론적으로 2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야 원래. 나는 모르더라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이 2의 의미는 뭐냐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F2의 n제곱은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왜 2라는 인수를 다 지울 거니까 F1하고 똑같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이 논리는 뭐냐면 이진법입니다. 이진법 5라는 수를 2의 제곱 플러스 2의 0제곱으로 쓸 수 있어. 2의 5를 2의 제곱 플러스 2의 0제곱으로 쓸 수 있다고. 이 개수가 이 말이야. 11 한번 해볼게요. 11은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0제곱 이래 된다고. 그럼 얘는 답이 3이 나올 거라고. F11이 3이 나올 거라고. F11은 F10 플러스 1, F10은 F5 플러스 1, 조금 전에 F2 나왔지? 3 이렇게 나온다고. 이 문제의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여기 있는 수를 2의 거듭제곱 형태의 합으로 표현하다 보면 이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함수값이 된다 이런 뜻이야. 모르더라도 어떻게 이런 식의 풀이를 너희들이 해봐라 이 말이 되겠어요. 끝났어. 3 나왔고요. MK는 얘하고 얘나 다르게 했으니까 얘는 2가 되겠죠.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그럼 이해됩니까? 얘가 2가 되는 50이하의 자연수라는 소리는 얘가 5의 a제곱 플러스 5의 b제곱으로 5가 아니라 2의 50 이하의 수를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으로 쓸 수 있는 수가 몇 개 있느냐 이 말이겠죠. a, b는 뭐야? a, b는 서로 다르면서 0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0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를 0, 1, 0, 2 이렇게 써가지고 50이야. 0, 5 됐습니까? 1, 2, 1, 5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개수를 일일이 세달라는 요구가 되겠어요. 알겠니? 자, 유리함수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 강조하는 부분만 잘 생각을 해볼게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 안 하고 문제 풀다가 설명할 거고, 선생님이 유리함수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만 몇 가지만 하고 너희들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유리함수 첫 번째는 정의역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식을 그냥 일반형으로 쓴 거야. 그냥 어떤 함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가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식이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gx는 분모에 있으니까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다시 말해서 정의역에서 얘를 빼줘야 된다. 조건을. 말하지 않아도. 식이 주어졌으면 무조건 빼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렇다고 하면 gx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뭔만 이해됩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fx는 hx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뭔만 이해되니? gx가 0이 안 되는 것은 정의역. gx가 0이 안 되니까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 그럼 fx는 얘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얘는 치역. 얘는 정의역, 얘는 치역에 대한 조건이야. 주의사항 한 가지는 모든 분모야. 모든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집중하라고. 집중력. 정신을 못 차려. 분모는 분해가 하나 생기면 분모가 하나씩 생깁니다. 뭐라고? 분해가 하나 생기면 분모가 하나씩 있어. 분해가 3개 있어. 그 분모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가 0이다. 안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x는 2분의 1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함수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식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해서 정의역에서 빼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다음 유리함수에서는 제일 유리함수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유리함수에서 제일 잘 보여야 될 때가 어디냐? 인주야, 제일 어디가 잘 보이냐?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디야? 그림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디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가 포인트. 원점이 아니야. 원점이 아니라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뭐라고?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이 뭐냐면 P, Q예요. P, Q.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게 0이 안 되니까 Y는 Q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P, Q는 점근선의 교점이야. 함수에서 나타나지 않는 점이야. 하지만 이 점이 핵심이라는 거야. 유리함수는 양수면 여기다 그릴 거고 음수면 여기다 그릴 거야. 여기에 X축, Y축 선생님이 그리지 않았는데 X축, Y축이 살아날 때는 절대값 그래프나 이런 거 있으면 X축, Y축이 의미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 그림만 그려놓으면 된다고. 이 그림만 그리면 돼. 알겠죠? 그 다음 중요한 선이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선이야. 기울기가 뿔마 1인 점이야. 알겠나요? 이렇게 그리게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발생할 건데 그래프하고 이제 만나는 점이 발생하겠죠. 중요한 점이 있고 중요한 선이 있으면서 만나는 점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정신 차려. 그럼 요 점의 위치가 어디냐? 얘가 y는 x는 k야. 이 점은 x랑 y좌표가 똑같아요. x랑 y좌표가 똑같아. 그럼 x는 루트 k. 이쪽이 마이너스 루트 k. 다시 말해서 여기가 루트 k의 거리를 갖고 있고 여기가 루트 k의 거리를 갖고 있고 사선 45도니까 여가 루트 2k가 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꽤 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
자, 유리함수의 여기까지가 한 70% 나옵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70%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요 상황에 대한 이해. 알겠나요? 선생님 처음에 그리도 안 했어요. 안 그랬지? K가 양수면 이쪽으로 갈 거고 K가 음수면 이렇게 갈 거야. 이 상황만 보고도 문제 다 풀 수가 있다는 소리야.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풀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유리함수를 볼 때 요 점을 빨리빨리 찾고 이 상황을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그려놓고 문제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참고적으로 모든 x에 대해서 fx와 f 인버스가 같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fx랑 인버스 x가 어쩐다는 소리야?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소리잖아요. 본함수하고 역함수가 똑같은 함수.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만 생각해보자. 첫 번째, y는 x가 있습니다.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세 번째, y는 P가 유리함수의 포인트 y는 x 위에 있는 점이야. y는 x 포인트가 유리함수의 포인트가 y는 x 위에 있으면 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본함수와 같습니다. 알겠나요? 5분만 쉬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더 설명하는데